안녕하세요, 리키PD입니다. 따스한 날씨만큼 얇아진 옷차림에 다이어트 결심 많이 하실 텐데요. 다이어트 하면 유산소, 유산소 하면 달리기잖아요. 운동하면 또 장비바를 안 세울 수가 없는데 나이키와 아디다스 못지않게 러닝화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마라톤의 레전드 황영주, 이봉주의 발에도 있었던 이 신발, 오늘 탐험고 탐구해볼 브랜드 아식스입니다. 아식스의 출발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 두 번의 핵폭탄이 투하된 일본. 나라는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찾기 힘들었고 길거리에는 기아들로 가득했죠.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 군장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본인의 군대 동기이자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던 절친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문장을 던집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당시 일본 청소년들은 우울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고 이걸 해결하려면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죠. 결국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좋은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언을 들은 군장교는 1949년 4명의 직원과 3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는데요. 이 청년의 이름은 오니츠카 키야치로. 오니츠카? 이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 오니츠카 타이거가 아식스의 전신이죠. 브랜드를 만든 이후 가장 먼저 선보인 신발은 러닝화도 축구화도 아닌 농구화였습니다. 이건 마치 수학시험지를 피자마자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로 돌진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발목이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프 후에 충격도 흡수해야 되고, 오니츠카 타이거는 이걸 왜 제일 먼저 도전했냐? 제일 어려운 걸 해치우고 나면 나머지 신발들은 쉬울 거라는 믿음이었죠.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신발 밑창 디자인, 즉 접지력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법은 샐러드에서 발견합니다. 어느 날 오니츠카가 먹던 샐러드에는 문어가 들어있었는데요. 문어의 빨판이 흡입력이 좋으니까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오니츠카 타이거의 농구화는 국내 청소년 선수들이 즐겨 찾더니 1956년 올림픽에서는 일본 국가대표 공식 신발로 지정되면서 국민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얻어 오니츠카는 곧바로 러닝화 제작에 나서는데요. 여기서도 외부의 영감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기존 러닝화들은 오래 사용할수록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게 불편하지만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니츠카는 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물집을 없앨 방법을 찾기 위해 각종 논문에 전문 의사까지 만나보는데요. 선수가 뛰면서 신발 내부와 발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오는 열과 충격이 물집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열을 줄이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의 냉각 엔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신발의 끝부분과 측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은 건데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그 압력으로 신발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빠지고 외부에 비교적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매직 러너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이 신발은 1963년 베프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의 테루사와 토루 선수가 신고 달렸고 2시간 15분 16초, 마법같이 당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오니츠카 타이거. 전 세계 선수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의 시선도 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타이밍에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인 나이키와 지독하게 얽힌 썰이 있습니다. 1964년 오니츠카의 본사로 한 미국인 업자가 찾아오는데요. 자기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신발을 주면 미국에 들고 가서 팔아보겠다는 거였죠. 배짱 좋은 이 사람은 바로 당시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신생 회사의 CEO이자 훗날 나이키의 창립자가 될 필 나이트였습니다. 샘플 삼아봐도 200켤레가 순식간에 다 팔릴 정도로 현지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는데요. 자신들의 매장 간판에 타이거 슈즈라고 떡하니 적어놓을 정도로 오니츠카의 독점 판매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단순한 유통을 넘어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나눴는데요. 그중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앞두고 코르테즈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컬러 조합에 지금의 아식스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그래픽이 박혀있죠. 그런데 이 신발이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유통 말고 독자적인 생산자로서 욕심이 있었던 필라이트는 1971년 오니츠카와의 결별 이후 나이키를 만들고 첫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코르테즈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옆면에 자신들의 스우시를 넣은 거였죠. 오니츠카는 표절이라며 곧바로 소송을 걸었지만 긴 법적 공방장 끝에 법원은 나이키의 손을 들어줍니다.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197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주인공이 코르테즈를 신고 있을 만큼 나이키는 해당 모델로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반면 오니츠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코르쉐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나이키와 일련의 사건을 겪은 이후 오니치카는 확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닌 하나의 스포츠 브랜드로 가고자 했는데요. 1977년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GTO, 제링크와의 회사를 합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아식스죠. 그런데 이거 약자인 거 아셨나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초심을 잃지 않은 이 라틴어 문장의 앞글자만 따온 거죠. 덩치를 키운 아식스는 기술 연구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물이 젤 쿠셔닝 시스템이죠. 원래 전자제품에 나오는 진동을 줄여주던 실리콘 물질을 신발에 집어넣어서 발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줍니다. 1986년 젤이 장착된 프릭스 알파 모델을 출시한 이후 나이키의 에어맥스 기술처럼 아식스의 젤은 일종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식스의 신발에는 소량의 젤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젤 카야노, 젤 님버스, 젤 소노마 등등 신발의 이름에 젤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1990년대 이후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오히려 아식스는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1990년 별도의 부지에 스포츠공학 연구소를 만들죠. 3가지 각기 다른 타입의 도로, 2개의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실까지 웬만한 국가대표 체육시설을 갖추면서 과학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장인정신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수많은 러너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달리기 할 때 디딤발이 어디로 꺾이는지까지 분석합니다. 발목이 과하게 안쪽으로 꺾인다. 그런 관회전 성향을 가진 러너를 위한 제품을 따로 제작하고요. 반대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인다. 외전 성향의 러너를 위한 제품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게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 더 유명해진 젤 카야노와 젤 님버스 모델이죠. 아이들의 발자국과 걸음걸이 패턴만 연구해서 전용 키즈와인 스코스코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아식스의 발과 기술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풋 아이디라는 기술을 매장에 도입하죠. 나의 양발을 스캔해서 발 모양과 러닝 스타일에 맞춘 신발을 아식스가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 입시생과 러너들에게 가성비 좋은 실용적인 브랜드로 알려져 오다가 최근 Y2K 고프코어 열풍이 불면서 패션 피플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나오는 신제품들은 나오자마자 품절된과 동시에 곧바로 리셀까지 붙을 정도니까 다시금 힙한 브랜드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시작해 신발에 대한 진심 하나로 여기까지 온 아식스. 앞으로 그들의 발자국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